간담회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박수 좀 쳐주세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서 와주시고 저 오는 길이 엄청 막혔잖아요. 네, 이렇게 오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저도 오면서 진짜 너무 차 막힌다. 오늘 하필 임용 콘서트. 임용 콘서트. 그것 때문에. 몰랐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자, 오늘 2026학년도 초중고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랑 두 가지는 일단 커요. 하나는 무엇을 공부할 건지와 그것을 영역별로 어휘, 문법, 독해, 영작을 어떻게 공부시킬지 그 부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 제가 더 크게 생각하는 거는 또 따로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고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오늘도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메이크업을 받고 왔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 제가 사문중 대비라든지 중등 영재만, 그러니까 초등 영재도 하긴 했지만 중등 영재가 조금 더 저랑 맞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내신, 고등 내신에서는 거의 애들이 1등급, 2등급을 많이 맞을 정도인데 그것도 애들이 하기 나름이지 제가 가르치는 것도 솔직히 4, 5등급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1, 2등급도 만들긴 했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성과를 내놨고 그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교육 철학. 아시죠? 전 단순 암기를 무조건 하진 않고 그러니까 암기는 시키긴 하는데 무작정 외워라. 이유도 모르고 외우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요. 이거 저는 가장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준비한 것 중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공부 프레임 안 내서 여기 보면 그 맨 아래쪽에 보죠. 왜 미리쌤은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어떤 애들이 이거를 답답해하거든요. 왜 답 안 알려줘요?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분명히 왼쪽에 개념이 나와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제가 알려주고 그게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거든요. 본인이 알아야 되고 나중에 어차피 고등학교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 책을 볼 줄 아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알려주면 절대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책을 그 뒤에 뭐 답지가 있는지 해설지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애도 되게 많고 오른쪽에 뭐 꼬리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학교생들이 문제를 잘 내시는데 그걸 다 못 쳐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힘을 잡아주려고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이 부분 영어 실력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하는 학습이라는 거는 그냥 영어만 가르쳐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말투라든지 태도, 그다음에 마인드까지 저랑 이제 비슷하게 만들고자. 저는 왜냐하면 제가 뭐 그렇게 특출나게 잘 나거나 뭐 방송에 나와서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 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책임을 되게 잘 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고 충만한 삶이라 생각해요. 지금도 솔직히 지금 가보면 뭐 1000명, 100명 아니잖아요. 10명도 안 되지만 저는 오늘도 집에 가면서 되게 미소 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애들도 그걸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태도를. 그래서 우리 애들도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제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간담회 순서는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입시 변화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 이유, 특히 영어 학습의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있잖아요. 플랜과 방향과 전략, 특강 챌린지 이 내용은 사실 솔직히 부가적인 거예요. 저는 이 입시랑 입시 변화 때문에 이런 애들이 계속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거고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당연히 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잖아요. 할 말이 너무 많은 입시 변화 개혁.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고 뭐 소셜미디어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갑자기 뭐 수능을 폐지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당장은 아니지만 뭐 그 과정에서 애들이 분명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들도 이제 또 돈을 쏟아 부었던 게 있는데 그거한테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많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영어 학원 원장님들도 되게 SNS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책이며
뭐 유튜브 댓글도 많이 보고 심지어 그 인터넷 뭐죠? 인스타 스레드까지 다 많이 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각한 것도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서 이게 입시가 변화한 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뭐 정치가 바뀌니까 바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어느 누구도 왜 이게 바뀌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거기에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이게 계속 바뀐 거지? 그것도 이렇게 빨리?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책을 봐도 이게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었어요.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그 전에는 확실히 지금처럼 빠르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그 자율주행 FSD. 저는 FSD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유추를 해봤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나마 D는 드라이빙. 근데 알고 보니까 Full Self Driving. 진짜 완전히 그 뭐라 해야 돼요? 심플하게 딱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심플 is best라잖아요. 간단하게 또는 단순하게 가장 최고다. 이게 학습에서도 똑같아요. 왜냐면 공부의 기본은 매일 하는 거죠. 바르게 그것도. 근데 그걸 이번에 광주 수능 만점자 그 최장우 군도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던 부분과 그거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셨을 때 그 부분을 계속 듣는 것 그리고 개념을 계속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또 뻔한 얘기 하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해야 되는 건데 우리도 안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운동과 식단 관리 이건 솔직히 저도 잘 못해요. 매일 해야 되는데 잘 못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사실. 근데 이게 좋은지 알면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걸 해내는 게 진짜 꾸준히 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꾸준히 하는 연습을 잠시만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열이 많아요. 꺼도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기본이 중요한데 왜 그러면 이거를 자꾸 입시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흔들리게 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판이 바뀌면 바뀌는 거다. 이것도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보다 좀 더 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변화에도 우리는 그래도 기본이 최고지 라는 생각이 딱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잡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불안해하면 애들도 불안해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안 보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교육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교육은 그 사회를 따라가는 사회의 반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바뀌진 않죠. 왜냐하면 사회가 어느 정도 뭐 기반 시설이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지금처럼 AI가 속도가 빨라져서 이 교육이 이 속도를 사회의 변화 속도를 못 따라잡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면 이게 천천히 누적돼서 이게 조금씩 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자기들은 변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크죠. 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변화가 어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정시 파이터였던 그런 애들은 수능에 올인을 하고 엄마 아빠들은 만약에 학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추천서 써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 하면은 컨설팅 학원에 가가지고 공여액으로 비용을 주고 그것까지 다 해놨잖아. 근데 이게 바뀌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앞으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습 플랜은 초, 중, 고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부가적인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도 그 공부 관련된 유튜브라든지 책에서도 나오는 건데 그 뭐 스드메 말 모여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바메라고 하던데 스바메. 스스로 바르게 매일매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다. 진짜 만들 사람들은 항상 만드는구나. 이런 전문가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왜 스바메를 생각했을까? 라고 했을 때
스스로는 약간 정신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스스로 하잖아요.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절대 스스로 안 해요. 그래서 스스로는 정신에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바르게는 약간 태도. 근데 이게 딱 바르게 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뭐 관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을 다 내포하는 그런 태도, 에티튜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매일매일. 그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습관과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루틴만 잡히면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저는 잡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속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년 안에 어떤 걸 마스터를 하면 어떤 사람은 3, 4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려주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루틴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략 이런 부분은 이따 설명해드리고 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유튜브 많이 봤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박사님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썼던 분이라서 마침 이 사람 영상이 딱 뜨길래 얼른 좋은 거 캡처했어요. 왜 제가 이 부분을 했냐면 입시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당연히 안 좋은 줄 하나가 그 뭐 현대판 문서제다. 수시전형이 현대판 문서제다. 돈 있는 사람은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보면 미묘한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미묘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억울해. 내가 왜 차별받으려고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인생은 부조리이고 맞잖아요. 그리고 불공정, 불평등이에요. 나 불평등 받아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그거 갖고 불만 화내면 안 되고 그게 라이프래요. 그거 자체가 라이프고 그걸 받아들이래요. 그리고 내가 내 통제 안에 둘 수 있는 게 참 없다. 특히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 물론 내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하나 다 내가 결정한 건 아닐걸요. 살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을 일들이다. 여기 이제 칸이 부족하니까 하나는 이제 빠졌는데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에 하나를 이제 탄생을 말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으니까. 근데 태어났으니까 일단 열심히 사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내 통제 바깥이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그 한계를 인식하라. 이거 뭐냐면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아이들 가이드라인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그럴 수 있지. 이거를 인식하라는 거죠. 애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 받거나 울거나 그러면 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면 그걸 본 아이도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내가 어렸을 때까지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한테 나는 엄마를 화나게 하는 아이네?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한단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해요. 너는 이걸 틀려도 소중한 아이야. 이런 감정을 좀 많이 받아들이게 하는데 지금 이분이 쓴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좀 유명한 책이었는데 딸에게 보내는 심야 편지. 제가 이거를 양쪽에 쓴 거는 이 책에서 발췌해서 정리를 한 건데 제가 이 책으로 어떻게 보면 대형 학원에서 결론적으로는 쫓겨나거나 닮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을 줬던 책이에요. 왜냐면 저 여기에서 저 이거 보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 눈앞이 어른어른 그래서 글씨들이 얼룩얼룩지잖아요. 많이 울면. 그래서 그런 공부가 바로 이거였어요.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왜냐면 제가 그 학원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을 했고 되게 성과도 많이 냈어요, 사실. 그 학원에서 자료도 되게 많이 만들고 제가 교재 만드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라이팅 교재라든지 뭐 출석부부터 성적표, 상담 관리하는 그 매뉴얼 그거까지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걸 좋게 봐주셔가지고 10년 동안 썼어요, 그 자료를. 그런데 그런 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복직이 안 된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은 진짜 말로는 못해요. 왜냐면 원래 잘 안 울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막가파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나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첫째를 낳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낳게 됐잖아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야 기저귀값도 어떡하고 분유값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국가에서
그걸 보조를 해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살았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옆에 있어주는 그 남자 그 남자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미리 씨. 나는 미리 씨 믿어요.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좀 그치면서 진짜 열심히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 책에서 저는 그 해결책을 찾고 이 여기서 읽은 책들의 내용을 애들한테도 되게 많이 줘요. 영어 수업 시간에도 그 비슷한 내용 나오면 거기 연계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그게 사고의 확장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너를 고치려 하지 말고 너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 자신한테도 그러지만 아이한테도 해보면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아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고치고 싶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고치고 싶은 게 방향을 잡을 때 이 기본이 이해하면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얘를 이해하면 아 얘는 이 방법이 안 통하니까 다른 방법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진짜 애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돼요.